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끝나고 만족했어요? 그래야 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누가 나왔습니까? 전 창조인가요? 청조인가요? 전청조는 자기 남동생이 전창조라고 얘기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분이 사기를 행각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남인미 씨가 운영하는 펜시강원에 펜싱을 배운다고 가가지고 거기서 펜싱을 배우는 학생들을 학부모들 상대로 자기한테 투자하면 돈을 몇 배 수익을 주겠다 해가지고 보식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그런데 투자를 권유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평상시에 뒤에 경호원들 데리고 다니고 자기가 마치 뉴욕에서 공부한 IT 사업체를 공부하고 IT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한 금융 전문 컨설턴트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보셨을지 모르지만 돈이 많다는 걸 과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혹당한 거죠. 물론 그 배경에는 남인 씨가 있을 줄은 모르죠. 올해 10살에 수출하기는 어렵죠. 법률적인 판단이 요구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식을 보장하면서 남들을 현혹할 수 있었던 것은 병풍처럼 자기 배경이 굉장히 훌륭하다. 마치 모호텔의 호인 자식처럼 자기가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미국에서 공부했고 이런 것들이 사람한테 먹힌 거죠. 근데 사람이 잠깐 현혹당합니다. 그래서 사기행위가 벌어졌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제가 오늘 무슨 강의를 할 것 같습니다. 사기 당하지 말라고. 그렇죠. 사기를 하지 말자. 어떻게 하면 사기를 안 당할 것이냐. 사기 당하고 후회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이 금융 생활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금융 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저는 금융공대에서 30년 근무했고요. 대학이라든가 기타 지자체에서 내 금융상품 제도로 알기, 금융시장의 현황 및 이해, 금융사기 예방에 대해서 강의한 경험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돈 관리를 잘하려면 5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뭘 잘해야 될 거예요? 돈 관리는 보시면 한국까지 처럼 생각하시네요. 이자가 많이 주죠. 그게 중요하죠.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돈을 버는 게 여기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점선은 소득 곡선이고 실선은 지출 곡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인생 주기라고 얘기합니다. 인생 주기가 준비기간, 이혼기, 근로기간, 가족생활기, 은퇴, 노후생활기 나눠지죠. 그래서 이혼기 때는 많이 쓰죠. 근데 근로기간, 가족생활기에는 돈을 버는 시기죠. 노후에는 돈을 아껴 쓰는 시기고요. 번 돈 가지고 아껴 쓰는 거예요. 우리가 돈 관리를 잘한다 할 때 통장 5가지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포인트를 불러보시고요. 네. 벌기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좋은 직장 취직해서 돈 버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쓰기. 그렇죠. 잘 써야 되겠죠. 펑펑 쓰면 안 된다는 우리 얘기하잖아요. 세 번째, 돌고 쓰고 남으면 잘 굴려야 됩니다. 잘 굴려야 되죠. 어렵습니다. 어디다 굴릴 거냐? 남은 돈 있으면 누구는 부동산을 투자하고 누구는 주식 채권에 투자한다. 아니다, 나는 안전자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예금에 투자한다. 그러죠. 잘 굴려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지켜야 돼. 굴리다 잃을 수도 있지만 또 안전하게 돈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남들한테 빼이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고 잘 지켜야 돼요.
다섯 번째로 잘 나눠줘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나중에 임종을 맞이하기 전에 자식들한테 돈을 나눠주고 싶어요. 잘 나눠줘야 되겠죠. 사후에 자녀들이 분쟁이 없고 갈등이 없도록 잘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 돈 관리를 잘하는 방법은 5가지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죠?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누구는 얘기합니다. 야, 정답이 어딨냐? 그냥 잘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돈 불리기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은 팔자서 가느냐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릴까 늘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금융시장에 어떤 금융상품이 있는지, 요즘에 부동산 시장 동향은 어떤지 알아보잖아요. 예금 금리가 앞으로 오를 건지 내릴 건지. 근데 이러한 지식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면 좋겠죠. 그래서 금융교육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금융교육은 학교 다니면서 들은 적이 없죠. 누가 가르치지도 않는다. 주변에 야, 이 주식 좋다더라. 그래 나도 한번 사볼까? 이런 거죠. 그래서 평생 살아가면서 이 금융교육이 중요한데 우리 평생 학습원도 좀 금융교육 수업을 늘렸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금융 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립니다. 금융 사기 여러분 아시다시피 투자 사기, 나한테 투자해라. 사기 치는 거죠. 전기통신금융 사기, OCBC입니다. 대출 사기, 대포 통장 사기, 보험 사기가 있습니다. 투자 사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사기는 개인이 여러분들한테 접근해서 투자하면 보수익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도권 금융회사인 것처럼 무슨 은행, 무슨 캐피탈, 무슨 투자회사인 것처럼 여러분들 접근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돈을 맡기면 내가 1년에 20%, 30%, 심지어 배로 만들어주는 접근을 하죠. 그래서 물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몇 달 동안은 이자를 줍니다. 고율의 이자를 줘요. 그러니까 고율의 이자를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만족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나 몇 퍼센트 받았어. 이러니까 그 사람들 돈을 소개받아서 또 돈을 더 사기친 돈 규모를 늘어난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돈이 모아졌다 싶으면 잠정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럼 금융사기 중에 투자사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냥 금고에 버는 즉시 넣어놓으면 됩니다. 네. 금으로 바꿔서 넣어놔도 되죠. 네. 나중에 금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기엔 역사적으로 금값은 늘 올랐다. 인플레이션이 늘 이루어진다. 즉 10년 전에 새우깡 한 봉지 가격하고 10년 후에 한 봉지 가격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개인 금고에 넣어놓으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실제로 올라가죠. 왜냐하면 물가는 늘 상승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물 자산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근데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죠. 원금과 보수익을 보장하면 일단 무심을 해가지고 당신 내 업체 나한테 맡기면 원금 손실은 전혀 없어. 몇 배, 2배, 3배 주겠다 하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유명 연예인 그리고 정계, 관계, 유력 인사들과 친분을 가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처음으로도 유명한 접근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 사람이 호텔 신라의 CEO인 이부진과 친분이 있다. 심지어 금쪽 같은 내 새끼 누구죠? 오은영 박사하고도 친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영이한테 접근해서 펜싱을 배웠다고 그랬습니까? 펜싱 굉장히 심리적인 겁니다. 상대방하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물론 상대방의 심도 있는 건 중요하지만 본인의 멘탈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펜싱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부형한테 멘탈 관리도 중요하다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아, 내가 그 사람하고 친분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있어요. 두 번째, 하이리턴, 하이리스크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위험이 크면, 투자할 때 위험이 크면 수익이 큽니까? 두 번째, 수익을 많이 내려면 내가 감수하는 위험도 크다. 1번이 더 맞는 것 같습니까? 2번이 더 맞는 것 같습니까? 2번. 그렇죠. 2번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가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를 권유했을 때, 아, 고수익을 보장해 주니까 위험도 높겠구나. 그래서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라고 생각하시죠. 우리는 통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을 일상용어로 써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반대로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내가 돈을 수익을 많이 얻는다고 생각하면 아, 여기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유명하죠. 보이스피싱은 보이스 음성이죠. 그다음에 프라이빗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개인 정보입니다. 개인 정보는 여러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도 개인 정보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금융 거래 관련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계좌 번호, 그죠?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오는 프라이빗 데이터 개인 정보고요. 이거를 피싱은 뭘까요? 피싱은 물고기죠. 피싱하면 물고기를 낚는 거를 피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범들이 음성을 이용해서 전화나 이런 음성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낚아서 뭐랍니까? 돈을 편취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이스피싱 사례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검찰, 경찰, 금감원 사칭입니다. 사례를 하나 보실까요? 이 사기범이 피해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피해자 계좌에서 180만 원이 무단 인출됐다. 그래서 검찰과 금감원 조사가 필요하니 주민등록번호와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 즉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 번호를 알려달라. 당황스럽죠. 그것도 검찰, 경찰에서 하니까요. 아, 이 말을 믿게 된 거죠, 이 사람. 그래서 사기범한테 정보를 알려주고 결과적으로 사기범은 계좌 정보를 입수한 후에 2,700만 원 정도를 인출했다. 근데 이거는 초기에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고요. 요즘에는 많이 홍보가 됐기 때문에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잠깐 이 동영상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더 보기 뉴별 더 시간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람은 14만 8천 명이나 됩니다. 피해 금액만 1조 8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통 고령층만 당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이젠 그렇지도 않습니다. 최근 20대와 미성년자의 피해가 급증한 건데요. 이들의 피해 건수는 지난 2020년 약 4천 건 정도였는데 지난해 6,200건에 달했을 정도입니다. 피해가 끊이질 않다 보니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상습범의 목소리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목소리라도 공개해서 피해를 좀 막아보자는 취지인데 최근 공개된 실제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시죠. 서울남부지검입니다. 김영신 일당들이가 단돈 10원이라도 얻었는지 양도금 판매한 사실이 있는 건지 이 진여부 항의서 연락드렸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피해자 A씨는 네, 이처럼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궁금한다면 보이시피싱 체험관에 가시면 다양한 그런 목소리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방문하셔서 들어보시면 되고요. 네. D가 이거 똑같아. 주제는 똑같이 있어요. 뒤에 이렇게 메신저 피싱이라든가 스미싱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꼭 여러분이 뭐 제가 감히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 좀 알았으면 하는 간단히 얘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신저 피싱은 여러분 카톡에 여러분의 지인이나 친구처럼 유전해가지고 마무리해주세요. 네, 소위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스미시 피싱은 숏 메시지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 그래서 며칠 전에 받은 겁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로 단속과 가처료가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레기 언제 버렸나 혹시 차 타고 가다 던져버렸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심이 돼가지고 제가 터치를 안 했습니다. 만약에 터치하면 여러분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돼서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문자들 여러 있습니다. 요즘에 택배로 많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데 택배 대기 속도 배송이 불가하다면 이걸 터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 아들이 며칠 전에 중국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날 인천공항에서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빠 나한테 이게 왔어. 난 쓴 적이 없는데 이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보이시피싱이다. 절대로 여기 연락하지 마라. 여기 연락하면 여러분이 낚이는 거죠. 여기까지 뭐 얘기를 드렸는데 투자 사기, 보이시피싱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이런 정보들을 알아서 잘 지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